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시간 때문에 못했던 대목 좀 더 설명하고 일상관 더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바탕이 어디에 내재되어 있느냐, 우리 몸을 놓고서 심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심의 바탕은 머리에는 시상과 대뇌 변연계라는 영역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에는 이 6장에 해당하는 이제 6개의 신경핵이 있어요. 이 6개의 신경핵이 머리에 대뇌 변연계하고 5장으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중추예요. 그래서 이제 요 5장마다 이제 각각의 그 서로 다른 감정의 체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대뇌 변연계하고 연계되고 이제 시상에 6개 신경핵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단이라는 그 자리, 가슴 바탕에 이 중심단을 놓고 여기서 둥근 해가 이렇게 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 둥근 해의 이 테두리 안에 5장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폐, 심장, 간, 비장, 신장. 이렇게 해의 형상으로 5장을 갖다가 하나의 테두리에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증상이 일어나냐면 5장이 각각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던 것들이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고 그 상태에서 편안한 그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편안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라의 임금이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해지잖아요. 감정에 임금이 생기면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치성했던 것이 하나로 이렇게 탁 잡아져서 편안하고 담담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슴에서부터 해 형상을 갖다가 떠올리고 그 중심에 중심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 중심단의 위치는 정확히 말하면
명치 위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입니다. 명치 위 이렇게 가슴 눌러보면은 쏙 들어가는데 명치, 그죠? 그 위에 1cm를 올라가면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이 검상돌기라 그래요. 이 검상돌기 속으로 5cm를 들어가면 그게 중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인식되는 편안함이 곧 심황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부처님 앉아 계신 자리를 뭐라 그래요? 불단, 그죠? 불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이죠, 단. 중심단이라고 하는 단이 부처님을 모시는 단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이 중심단이다. 만약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다면 그 부처님이 자리하는 그 단이 바로 저 중심단이에요. 명치의 1cm, 속으로 5cm 들어간 그 자리. 그러면 무엇으로 그 단을 깨끗이 하고 청정히 하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그 공양물이 뭐냐? 편안한 마음이에요. 일상으로 중심단을 세우고 이 편안한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하나니, 부처님이시여 저희 중심단에 강림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첫 번째 단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본성을 인식하는 첫 번째 조건, 심의 바탕이라는 이것을 만드는 조건이고, 또한 이 오장의 다툼이 씌어지도록 하고 오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장부순화라 그래요. 우리가 자비문 그러잖아요. 대자비문, 뭐 자비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내 몸을 이루는 내 몸 중생들이에요. 내 몸 중생을 위한 첫 번째 자비가 이 장부순화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러면 장부가 순화가 되면 감정도 편안해지고 아픈 것도 치료가 돼. 그게 내 몸을 위한 보시요 베푸름이다. 그래서 이 일상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핵심이 이거예요. 일상으로 선나를 행하니, 중관을 행하니 심의 바탕이 세워지도다. 편안하고 담담하니 치성했던 감정들이 조복되도다. 이제 이 말의 뜻을 알겠지, 그죠? 예. 일상관은 선나다, 선나, 중관이다. 그 부수적인 효과로 장부순화와 심황이 갖춰지고
본성을 이루는 심의 바탕이 세워진다. 이것이 첫 번째 일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상관을 하는 방법이 그냥 상상으로 해의 형상을 떠올리는 방법도 있고, 소리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소리로 저 중심단을 울려주는 그 방법은 이제 뒤에 이제 다른 관법에서 다루어져요. 뭐 상상관이나 이제 화저관이나 이제 제7관, 제8관에서 이제 아미타불을 청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상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일상과는 언제나 시시때때로 눈을 떠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되고 그저 그냥 명치유 1cm 속으로 5cm 들어간 그 자리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가슴을 전체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해가 둥글게 떠 있는 그 둥근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오장이 치유되고 심의 바탕이 갖춰진다. 자기 치료 행위예요. 내가 나를 치유하는.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불안한 이 마음이 생겨요. 이유도 없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간이 안 좋은 거야. 간이 안 좋으면 불안해져요. 어떤 때는 뻐근하게 아파, 그 자리가. 뻐근하게 아프면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미슥미슥미슥하고 울렁거려. 그거는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심하게 설레요. 뭔가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그냥 설레. 이거는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듯이 가슴이 푹푹푹푹푹 이렇게 찌르듯이 아파. 그거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관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각각 이 오장에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로 이 오장을 하나로 엮어주면 지들끼리 치료해, 서로가 서로를. 심왕이 출현하고 편안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심왕이 출현하고 해의 형상으로 오장이 엮어지면 저절로 여기서 치료가 일어난다. 서로가 자기들끼리 치료해.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저 장부들을 고맙다. 또는 아이고 하고 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없지, 그죠? 대부분 없어. 그냥 눈, 귀, 코, 입이 다 밖으로 향해져서 그거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지.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자비롭게 연민의 마음으로 애틋하게 이렇게 관찰하기가 대단히 힘들어. 아팠을 때는 그게 돼, 그래도, 그지? 아프면 아이고 아프구나 해서 이제 그 핑계로 그걸 하는데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여기가 안 좋구나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뭐 아무리 해도 안 나서요. 뭐 아파요.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그 고쳐줄게 다. 어? 어. 어. 그렇게 해서 요 일상관으로 심의 바탕을 세우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제1일상관. 일상으로 선날을 행하니. 심의 바탕이 세워지도다. 편안하고 담담하니. 치성했던 감정들이 조복되도다. 아주 좋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상관이에요. 일상관이 본성을 이루는 한 가지 요소인 심의 바탕을 인식하기 위한 관법이라면, 수상관은 본성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요소인 식의 바탕을 관하는 방법이다. 식의 바탕. 식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의 바탕은 오장과 시상, 대내 변형계,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식의 바탕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머리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 척수, 이것을 이제 중추신경계라 그래요. 머리와 척수, 이제 뭐 그림은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해 주셔요. 우리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뇌라 그러고, 이거를 시상이라 그래요. 이거를 중뇌, 얘는 소뇌, 요거는 교뇌, 요거는 연수, 그리고 요거를 척수라 그래요. 뇌와 척수, 머리와 척수라는 것은 지금 요 중추, 이거 여기까지를 중추신경계라 그래. 요게 이제 중추신경계예요. 식의 바탕은 요 영역에 전체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그 중추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에 식의 정보가 들어있죠. 처음부터 이 머리하고 척수 전체, 이 척수라는 데는
이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이제 신경이에요. 척추뼈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죠. 마디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식의 바탕을 관찰을 하냐면 요 눈썹 사이에서 이렇게 시상 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머릿속 중간이 여기가 이제 요 시상이라는 요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식의 바탕을 인식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수상으로. 물결이 이런 모양이지,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멀리 보면 물결이 이런 모양이에요. 멀리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요. 잔잔한 호수의 그 형태. 자, 요 미심, 요 자리에서 숨을 여기로 들이신다고 생각해. 여기로 들이신다고 생각하고 그 숨이 들어가는 느낌을 그대로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이 머리 중심의 이 자리에서 이런 물결의 모양이나 또는 이 아주 고요한 호수의 그 모습을 요 위치에서 떠올려요. 자,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자, 미심으로 숨을 들이셔서 머리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눈이 그 머리 중심부를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거기 깜깜한 어둠이 있죠. 그 깜깜한 어둠에서 저 물결의 느낌과 아니면은 이 수평선의 느낌을 떠올려. 그리고 그 자체를 갖다가 들여다봐요. 그 자리를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텅 비워진 어둠으로 느껴지고 거기에서 이 수상, 이 물결 모양과 수평선 모양을 떠올린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시선을 머리의 안쪽으로 두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 맑은 물과 같은 그 혐질, 그것을 갖다가 떠올려라. 수상관에 대해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일상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42페이지. 부처님께서 우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초관을 이루었으면 다음에는 물을 생각하십시오. 서방 전체가 큰 물이라 생각하고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시오.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각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의 안팎이 훤히 꿰뚫어 비침을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수상관 다음에 지상관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요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상관에 대한 말씀이셔요. 눈을 감고 머릿속 안속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깜깜한 거는 다 느껴지죠? 네. 그 깜깜한 공간에서 투명한 물을 상상하라, 그 소리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식의 바탕은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맑고 투명한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야. 저게 숙달이 되면 그냥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맑고 투명한 그 느낌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다 끊어져. 수상으로 사마타를 행하니 식의 바탕이 오롯하도다.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나니 거칠었던 식업들이 자취를 감추도다. 심의 바탕이 세워지고 일상으로, 그 다음에 수상으로 식의 바탕을 세워. 그러면 내 안에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은 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라 그랬지, 그죠? 그 두 가지가 이 속에 하나가 있고 이 속에 하나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만 하면 이게 곧 본성이야. 자, 우리는 저 일상관을 하기 전에, 수상관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의도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야. 이걸 수연이라 그래요, 수연. 따라서 된 거야.
수연 또는 이거는 자연. 부모님이 내 몸을 만들어 주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 깃들 때 이 수연 자연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에? 다만 자연으로 이렇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심의 바탕을 보기보다는 감정에 얽매여 있고, 식의 바탕을 보기보다는 의식, 이 망념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수연을 능연으로 바꾸는 거예요. 능연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연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심식의 바탕을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서로 마주보게 해서 능연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능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성을 보는 것이 되는 거죠. 본성이 뭐냐, 그거 말로 할 수 없다, 뭐 말로 하면 어긋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 그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에요. 생명의 뿌리요. 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고 부처님도 생명이요. 그러면 다 같은 생명이라 이미 본성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뭐 말로 못할 거며 그게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냐. 어? 다만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능연할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대로가 부처다. 어?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장보살이 금강산매경에서, 아니 부처님, 중생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식의 바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미 여가 아닙니까? 어? 맞다. 그러면 따로 닦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여해야 한다. 어? 중생은 이미 여가 갖추어졌으니 그 갖추어진 여에다가 여 하나를 더해야 된다. 수연으로 여했고 능연으로 여해서 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미 깨달은 자다. 본성을 본다는 거는 이거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도 더 쉬워. 어? 일상으로 심의 바탕을 이렇게 세워서 편안한 자기를 보고, 수상으로 식의 바탕을 세워서 텅 비워진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세워. 그 다음에 그 두 마음이 이렇게, 이 마음은 이 마음을 내려보게 하고 이 마음은 이 마음을 올려보게 해. 이게 본성이고 이것이 내 생명의 근본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이건 이렇게 힘을 써야 되지만 이건 뭐 힘도 안 써도 내 가만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를. 다만 훈습해라. 심의 바탕을 망각하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오장에 안 좋은 그 상태들, 그리고 이 식의 바탕을 망각하게 하는 번뇌 망상들, 이것을
이렇게 선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키고 그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해요. 실상은 걔는 나가 아니에요. 걔는 그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거 뭐라 그래요? 데이터, 정보 그러잖아,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래 망상 생각은 이 식의 바탕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정보들이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보는 어디서 왔어요? 바깥에서 들어왔어. 내가 저 나무를 보고 나무인 줄 알고 꽃을 보고 꽃인 줄 아는 거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들어있던 정보가 나와서 지각,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나야 남이요? 남이요. 응? 남이 들어와서 나인 채 하는 게 정보고 곧 생각이에요. 그러니 걔가 일어난다고 해서 걔가 뭐 나한테 뭐 문제가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헛개비라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 어? 좋아 좋아 싫어 싫어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그거는 정보요. 그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 나는 어디다 의미를 둬야 되느냐?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보는데 의미를 두고 그 두 가지를 능연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성능연,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를 비추나니 능연이로다. 이로써 본성이 드러나니 생명의 근본이 갖추어졌도다. 이 말 이해가 되죠? 각성관조. 이제 내가 할 일은 각성관조요. 각성으로 능연하고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서로 비추나니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는도다. 이로써 본성의 치가 견고해지나니 금강해탈을 이루미로다. 이 금강해탈,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다음 만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일상관의 선나와 수상관의 사마타예요. 자, 요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2수상관, 수상으로 사마타를 행하니, 식의 바탕이 오롯하도다.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나니, 거칠었던 식업들이 자취를 감추도다. 본성능연,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를 비추나니 능연이로다. 이로써 본성이 드러나니 생명의 근본이 갖추어졌도다. 각성관조, 각성으로 능연하고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서로 비추나니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서로 비추나니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는도다. 서로가 서로를 여의지 않는도다. 이로써 본성의 체가 견고해지나니 이로써 본성의 체가 견고해지나니 금강해탈을 이루미로다. 금강해탈을 이루미로다. 이 말 뜻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능연하라.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일상관과 수상관으로 세워주고 능연하고 각성관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본성을 인식한 것이고 견성오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게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자기 안에 정토불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의 정토 세계로 가려면 내 스스로가 정토가 돼야지. 나 자신을 정토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 가서 때묻지 않게 되지. 내가 막 더러운 마음으로 거기 가서 흐리면 안 되잖아. 그죠? 먼저 자기 정토를 이루자. 예? 정토 16관 제1일상관 일상으로 선나를 행하니 심의 바탕이 세워지도다. 편안하고 담담하니 지성했던 감정들이 조복되도다. 제2수상관 수상으로 사마타를 행하니 식의 바탕이 호로타도다. 통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나니 거칠었던 식업들이 차치를 감추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